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신곡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엄청난 반응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신곡 발매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 예상해보고, 그 밖에 임영님의 2집 앨범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임영님 신곡 소식입니다. 29일 오전 9시 임영님 인스타그램에는 바닷가 석양을 배경으로 서 있는 임영님의 뒷모습과 함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6월 5일 임영님 신곡 발표 소식이죠. 실제로 공식 카페에서도 안녕하세요, 물고기 뮤직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의 신곡이 6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에 공개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공식 공지를 전했네요. 한편 여러 언론에서도 파도가 잔잔하게 치고 있는 바닷가를 바라보며 서 있는 임영님의 뒷모습이 한편의 영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이번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정규 2집 앨범이라는 언급이 없어서 과연 어떤 형태로 신곡이 공개될지 궁금해졌네요. 실제로 과거 임영웅님의 첫 번째 앨범이 발표될 때를 떠올리면 이번에 신곡 발표가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신곡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전해진 소식은 임영웅님의 티저 게시물이었죠. 당시 인스타그램과 공식 카페 게시글을 통해서 2022년 5월 2일 PM 6시 릴리즈 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게시글이 발표된 날은 3월 25일 오전 8시였습니다. 거의 정규 앨범 발매되기 5주 전에 공개된 것인데, 실제로 공식 카페 공지에는 첫 정규 앨범이라고 표기를 하고 5월 2일 오후 6시에 공개된다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러한 점을 보면 이번 임영웅님의 신곡 공개 공식 공지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 같네요. 실제 이번에는 앨범 공개가 아닌 선 공개 신곡을 먼저 발표한다고 전했기 때문에 이번 6월 5일에 발표되는 것이 앨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네요. 한편 지난해 정규 앨범 발표 이후 5일 만인 3월 30일에는 단독 콘서트 전국 투어 스케줄도 알려졌는데요. 5월 6일부터 진행되는 고향 콘서트부터 창원,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대구, 그리고 서울 콘서트를 예고했는데, 당시 서울은 시간과 장소가 미정으로 커밍순이라고 표기되었었죠. 결국 임영웅님의 두 번째 콘서트 정보는 2집 정규 앨범 발매가 확정된 다음 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콘서트를 알린 이후 임영웅님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들의 블루스 선공개 소식 전했는데요. 4월 17일에 공개한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임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선공개곡은 발매 전날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방송 뒷부분에 전해졌었는데요.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차승원님이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목돈이 필요해진 차승원님이 여자 동창 이정은님에게 돈을 빌릴 계획은 하지만 여의치 않아서 낙심하는 장면에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드라마 대사와 노래가 같이 맞물려서 주인공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을 주었죠. 이후 방송 종료된 이후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는데, 여러 언론사에서는 다양한 기사 제목으로 일제히 뉴스를 보도해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블루스 OST는 5월 2일에 발매될 첫 정규 앨범 I am Hero의 선 공개곡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I am Hero가 얼마나 멋진 곡들로 채워질지 큰 기대를 모으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선 공개 이후 정식으로 발매될 곡들에 대한 궁금증을 당시에 이어가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보면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임영웅님의 신곡을 선공개하는 과정이 지난해 우리들의 블루스 선공개하는 과정과 많이 닮아 보였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신곡을 먼저 공개한 이후 2집 정규 앨범에 대한 자세한 메시지를 차근차근 전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우리들의 블루스 선공개 직후 정규 앨범 I am Hero의 타임테이블이 공개되었는데요. 4월 17일부터 매일매일 리로드 영상과 앨범 디테일, 그리고 뮤직비디오 티저 광고를 차례대로 공개하면서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결국 임영웅님의 신곡 발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일주일 과정이 지난 후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한 티저 광고를 시작으로 콘서트 일정까지 연이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되었는데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가슴 벅찬 6월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마이 리틀 히어로 소식입니다.
마이리틀 히어로 본방은 물론 일요일 재방송, 월요일 3방까지 시청하며 많은 팬들은 임영웅님의 신곡이 나온 부분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전해진 모래알 노래 이외에도 모든 방송 음악에 촉각을 세우고 듣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팬들은 모든 BGM이 예사롭지 않다면서 슈퍼요정 임영웅님이 방송 여기저기에 신곡에 대한 힌트를 넣어둔 것이 아닐까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네요. 실제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가사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마이 리틀 히어로 프롤로그에 임영웅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부분이 있었죠. 임영웅님은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호련히 따라 걷고, 잠시 멈추고 싶거든 발 닿는 곳에 앉아 쉬어가고, 허기가 지거든 가던 발걸음을 돌려 장을 보고,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갈 수 있었던 나의 33, 어쩌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라는 멘트를 했는데요. 어쩌면 이 내용이 신곡 가사의 맥락과 닿아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자막을 보면 신곡의 가사일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가벼운 이 노래에 작은 발자국을 내며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쉬어갔던 시간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이리틀 히어로 방송 마지막 부분에 임영웅님이 살짝 공개해준 신곡의 가사와 많은 부분이 비슷한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가사는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였는데, 이 가사와 프롤로그 자막에 있었던 내용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갈 수 있었던 이라는 자막이 나온 부분은 임영웅님이 신곡 발표할 당시 공개한 사진과 동일한 바닷가에서 촬영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기에, 프롤로그에 나왔던 임영웅님의 생각은 신곡의 가사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특히 임영웅님이 직접 가사를 쓴 것 같은 느낌도 주었는데요. 임영웅님이 직접 수첩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의 영상도 담겨 있었죠. 자신이 미국에서 느꼈던 생각을 정리하고 이러한 생각에서 더욱더 가사를 다듬어 새로운 신곡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슈퍼요정 임영웅님은 하나하나 모든 것에 의미를 담아서 팬들을 행복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의 엔터테이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 뉴스는 시청률 관련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닥터 차정숙 하루 만에 18%대 회복, 소폭 상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던 시청률이 다시 올랐다는 내용이었죠. 2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8일 일요일에 방송된 JTBC 토요일 드라마 닥터 차정숙 14회는 유료 가구 기준 18.168%를 기록했는데, 앞서 토요일에 기록했던 13회보다 소폭 올라갔던 시청률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12회 시청률은 18.5%였는데 임영웅의 단독 리얼리티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 여파로 13회는 시청률이 조금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18%대를 되찾으며 닥터 차정숙은 시청률 상승폭을 그렸다면서 종영까지 2회를 남겨두고 있는 닥터 차정숙이 20%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네요. 한편 여러 언론사에서는 첫 방송부터 6.2%의 시청률을 보이는 마이 리틀 히어로는 벌써부터 KBS의 효자 프로그램의 조짐을 보인다면서 향후 방송에 대해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2화에서는 최초로 임영웅님의 신곡이 선공개될 예정이고, 미국 콘서트 영상이 방송될 예정이라 더욱더 팬들의 큰 관심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주말 방송가의 큰 태풍으로 임영웅님이 역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임영웅님 팬클럽 영시대 봉사 나눔방 라온이 23번째 급식 봉사와 기부를 진행했는데요. 중증 장애 아동들이 거주하는 양평 로뎀의 집을 찾아서 150만원의 급식비와 다양한 물품들을 후원하고 직접 음식도 만들어 제공하는 주방 급식 봉사와 함께 진행하며 사랑의 가치를 나누었네요. 봉사 나눔방 라온은 남들이 꺼려하는 어려운 곳이나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된 곳을 찾아서 매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로뎀의 집을 포함해 쪽방촌, 용산박스촌,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희망을 파는 사람들을 통해서 급식봉사와 어려운 청소년 자립을 위한 후원금 기부 등을 해오고 있으며,
누적 기부금은 현금 4,328만원과 물품 1,816만원 상당을 전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팬클럽 관계자는 국민가수 임영님이 아름다운 기부로 사회 곳곳에 희망과 위로를 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팬덤도 이에 호응하며 꾸준한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지난 2021년 6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끝사랑 무대 영상이 3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임영님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미스터 트롯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곡은 본격 데스매치에서 임영님이 선곡한 김범수님의 곡인데요. 당시 임영님은 담백하게 힘을 빼고 불러 가슴에 깊은 공감을 가게 해주었죠. 슬픔을 참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에서 슬픔이나 헤어짐의 아쉬움이 느껴지는, 그래서 더욱더 처연했던 곡입니다. 연인과 헤어진 뒤 그 심정을 담담하게 표현해 주었는데요. 출연자들은 간주 중에도 잘한다, 너무나 좋다는 반응을 보여주며 박수가 끊이지 않았던 곡입니다. 떠난 사랑, 첫사랑이자 끝사랑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절절히 배어있는 감성 발라드로 그야말로 임영웅이라는 감성장인의 놀라운 모습을 전해주었는데요. 임영님 목소리는 모든 노래와 잘 어울리지만 특히 슬픈 발라드와 너무나 잘 어울린 것 같았습니다. 노래 한 소절 한 소절 마음에 와닿으며 노랫말에 빠져들게 만드는 마법을 보여줬던 곡이 300만 뷰를 달성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임영웅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